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와 함께하는 입문자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저는 하즈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장 KMDF 드라이버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관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장에서는 KMDF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윈도우즈 WDK를 사용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소스를 수정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그냥 버튼만 눌러서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제를 작성했습니다. 11장을 반드시 먼저 보시고요. 그 11장에서 만들어진 그 KMDF 드라이버와 이제 연결하기 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환경에서 만든 샘플 KMDF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는 이미 존재하니까 그 드라이버와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은 윈32 프로그래밍으로 작성이 됩니다. 윈32 프로그래밍은 C나 C++ 언어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또 별도의 연습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독자분들은 꼭 사전에 윈32 프로그래밍을 미리 연습해 두신 다음에 이 예제를 보시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나마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좀 어렵다 싶으시면 윈32 프로그래밍을 먼저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 그림은 11장에서 저희와 함께 만들었던 그 간단한 예제 프로젝트입니다. My First KMDF Driver라는 이름으로 샘플을 간단하게 만들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용했던 솔루션,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솔루션인데 My First KMDF Driver라는 솔루션 안에다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 솔루션에 같이 포함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솔루션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응용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하셔야 되겠죠. 이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앞에 그림에서 요걸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위에 솔루션을 선택하시고 애드 프로젝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도 윈도우즈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나마나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빌드를 해보시면 스펙트럼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아마도 2019 환경에서 속성창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의 속성에서 반드시 스펙트럼 이 기능을 디제이블 해주셔야 그래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기능을 꺼주시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고 나서 빌드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빌드가 되면 이렇게 윈도우즈 프로젝트 1번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빌드가 되었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사실은 새로 작성해야 되는데 기존의 예제는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양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 또 혹시 문자 그대로 타이핑을 잘 못하시면 이후에 컴파일 에러가 자주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인터넷상에 소스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려놓는 소스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은 링크에 소스를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어디다 올릴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 링크를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그게 안 된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화면을 정확하게 보시고 좀 어렵지만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응용 프로그램 소스를 보실 때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UID라는 걸 사용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스택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반드시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디바이스 스택의 이름을 직접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재 KMDF 드라이버가 올라가게 되면 KMDF 드라이버는 GUID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든요.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은 그 이름을 써서 GUID를 써서 그 이름을 역으로 구해내는 거죠. 그렇게 구해진 이름을 가지고 create file이라고 하는 win32 함수를 써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와 어플리케이션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다 마치고 나면 close end를 써서 어플리케이션과 드라이버의 연결이 해제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한번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원래 있던 그 프로젝트가 My First KMDF Driver라는 이름을 가진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이건 오늘 방금 추가했던 윈도우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새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만든 이 프로젝트의 소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소스가 아닐 거예요. 기존의 소스는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지우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똑같이 타이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별도의 링크를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본 솔루션을 그대로 올려드렸으니 받아서 그냥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놔두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플리케이션을 처음에 살펴볼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메인이라는 함수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자, win32 API 함수를 사용하는 간단한 샘플 예제에서 이 winMain이 바로 첫 번째 엔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winMain에서 하는 작업을 보면 getDeviceStackNameCount와 getDeviceStackName이라는 제가 만든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때 오른쪽을 보시면 GUID 보이시죠? 요 GUID를 그대로 사용해서 장치의 그 디바이스 스택을 검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있는지 찾아보고 만약에 있다면 그 디바이스의 이름을 구해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장치가 2개 이상 꽂혔다고 가정한다면 이 장치는 이렇게 마지막 파라미터의 인자를 통해서 첫 번째 장치는 0번, 두 번째 장치는 1번, 세 번째는 2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을 바꿔서 장치의 발견 횟수에 따라서 몇 번째 장치를 찾을 것인지를 명시하면 되겠죠. 자, 지금은 이 예제를 우리가 한 번만 설치한 걸 가정한다고 한다면 이 예제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0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디바이스라는 뜻으로 0번이라는 값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GUID를 넣고 이름을 구해오는 작업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디바이스 스택을 찾게 되면 그 이름이 구해지니까 그 해당하는 이름을 가지고 create file이라는 API 함수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 pDevice name을 쓰게 되죠. 이 디바이스 네임은 앞에서 구해왔던 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vice stack na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해온 이 이름을 직접 써서 create 파일을 하시고, 이때 create 파일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드라이버와 어플리케이션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본 예제에서는 특별한 작업 없이 이제 바로 클로즈 엔드를 불러서 연결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때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은 위에 보시면 getDeviceStackNameCount라든지 또는 getDeviceStackName이라는 이런 유틸리티성 함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GUID만 바꿔서 쓰시면 되겠죠. 이 함수는 바로 위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은 좀 많지만 이 두 함수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의 소스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바로 이 GUID가 되는데, 이 GUID는 도대체 무엇이냐? 맨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맨 위로 올라가시면 이 GUID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 GUID는 결과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측에서 정의해서 쓰는 GUID와 동일한 값을 써야 되겠죠. 자,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예제 KMDF 드라이버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KMDF 드라이버를 처음에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소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보시면 public.header라는 이 헤더 파일이 보이죠? public.header. 이 헤더 파일을 열어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GUID가 보입니다. 이 GUID 값을 현재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사용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도 그대로 그냥 이것을 Ctrl C, Ctrl V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소스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값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 작성이 맞춰졌다면 여기 이제 만드시고자 하는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지정하시고 그리고 빌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 잘 빌드가 되었다라고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같이 한번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따라오셨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측에서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즉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보시면 크리에이트 파일과 그리고 클로즈 핸들 간단한 우리가 작업을 했지만 이 두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준비해야 될 코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KMDF 드라이버 예제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이전에 배웠던 샘플 KMDF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와 통신을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이제 샘플 드라이버와 통신을 실제 해 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준비만 하셨으니까 이를 위해서 샘플 드라이버의 코드는 어떻게 작성되어야지만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다음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